자, 가볼게요. 자, 18번.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 양전하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그죠? 속력이 감소하는 직선 운동을 하는데 PQR은요 경로상에서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자 P와 Q와 R 사이의 거리는 D로 어떻다? 같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자. 자 일단 균일한 전기장 영역이야. 맞죠? 맞아요? 자 얘들아 봐봐. 얘가 속력이 감소한다는 소리는 그쵸? 속력이 감소한다는 소리는 자 이 양전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자 얘들아 봐봐. 자 중력과 전자기파의 발생을 무시한다라고 나왔지. 그치? 그럼 얘가 P에서 Q에서 R 사이 자 얘가 플러스 X방향 속력이 감소한다는 소리는 얘가 이쪽이 어떤 전하야? 플러스 금속판이고 그치? 이쪽이 어떤 금속판이야? 마이너스 금속판이라서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전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얘 속력이 느려지는 거지. 맞아요? 그럼 전위는 이쪽이 가장 높을 거고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 다음에 이쪽이 가장 어떻겠어? 낮겠지. 그치? 맞니? 아 그럼 봐봐. 전위는 P에서가 R에서보다 어떻다? 낮다가 되는 거죠. 틀렸지?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은 거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자 그리고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얘다 전기력의 크기. 자 이거 봐봐.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장 곱하기 누구였어? 전하량이었는데 그치? 얘가 이동하더라도 전하량은 변해 안 변해? 전하량은 변하지 않지? 그 다음에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전기력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맞지? 아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틀려요? 얘도 틀렸네. 답은 2번이겠다. 그치? 자 이제 확인.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전기력이 A의 한 1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한 1과 어떻다? 같다.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한 1이지. 한 1이 누구였어? 이 녀석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전기장 균일하니까 똑같을 거고 전하량도 똑같을 거고 그치? PQ와 QR 사이에 떨어진 거리도 똑같으니까 한 1의 양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요? 맞아? 그 다음은 몇 번이네? 2번이 되는 거죠. 얘들아 괜찮니? 자 중요한 건 딱 이거밖에 없었어. 중요한 거 그치? 자 19번 봅시다. 19번 자 19번은요 자 여기 봐봐. 19번 자 XY 평면의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자 역시 밑줄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전하 A가 V의 속도로 일정한 속력 자 얘들아 일정한 속력 R자인 몇이라는 소리야? 빵이라는 소리겠지. R자인 빵이라는 소리야. P와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기장과 중력의 방향은 모두 아래쪽 방향이래. 얘들아 이거 봐봐. 이 녀석의 중력이 아래쪽이야. 얘가 중력이야. 맞지? mg라고 하자. 중력 mg라고 한다면 R자인 0이면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얘들아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에 있어? 위쪽이겠지. 그래 R자인 0이 될 거 아니냐. 그치? 이 점전하면요 전기력 위로 작용해. 그런데 전기장은 또 어느 쪽이래? 전기장은 아래쪽이래. 얘들아 이거 봐봐.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네. 그럼 얘는 양전하야 음전하야? 음전하겠지. 그치? 왜? 전기장의 방향은 선생님이 뭐라고 되어있어? 플러스 1쿨룸짜리 단위 점전하지. 단위 점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플러스 점전하 같은 경우는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았지. 그치? 그런데 음전하의 같은 경우는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였죠. 그치? 근데 이 점전하는 전기력 위로 갔잖아. 그치? 근데 전기장이 아래잖아. 그럼 얘는 어떤 점전하라는 소리야? 음전하라는 소리겠죠. 음전하. 얘 마이너스 전하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괜찮아? 납득되지? 안 어렵지? 자 이제 확인하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플러스 Y 방향이지. 플러스 X 방향 아니죠. 그치?
A든 어떤 전화야? 음전화 맞고요. 이해가? 그치? 아, 그러면 위쪽이 플러스일 거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일 거니까 얘가 전위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P가 Q보다 어때? 큰 거지. 그지? 전위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어떻다? 높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다. 어렵니? 쉽지? 이해가? 오케이. 자, 오늘 진도부터 선생님 빨리 나가고 시간 되면 자, 실력 업문제 선생님 풀이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하는 내용도 살짝 만만치는 않은데 쉬워. 자, 얘도 언제 배웠던 거다? 잠깐만, 다 나오나? 좀 보자. 오케이, 전류 전압. 오케이, 여기서부터. 자, 얘들아, 질문.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할게. 자, 어렵지 않아. 자, 우리 중학교 때 오매 법칙 기억나니? 자, 얘들아,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거부터 한번 잠깐 점검하고 합시다. 알겠죠? 아, 우리 물론. 자, 먼저 전압부터 볼게. 얘들아, 전압 또는 전이차라고 표현하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치? 그래서 전압 또는 전이차를 우리는 뭐라 불러? V라고 표현하고. 오케이?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무엇을 얘기한다? 능력 또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전압 또는 전이차라고 표현을 해. 단위는 뭘 사용한다? 볼트를 사용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전류는 뭐냐? 전류는 자,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도선의 한 단면에 원자핵이 있으면 이 주변에 음전하를 띠는 자, 누가 존재해? 자유전자가 존재하죠? 그치? 이 자유전자가 지들 멋대로 움직이다가 내가 여기에 전압을 딱 걸어주게 되면 그치?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치? 전자가 이동할 텐데 이 도선의 한 단면을 전자 몇 개가 통과할 때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할 때의 전기를 띠는 양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1쿨롱이다 라고 표현했었지. 맞아? 그지?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뭐냐? 전류의 세기를 우리는 기호로 I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1초 동안 전자가 얼마나 많이 통과하느냐? 즉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전류의 세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원래 단위가 뭐냐? 전하량의 단위 누구였어? 쿨롱이었죠. 그치? 시간의 단위 누구였어? 세크였지. 그래서 쿨롱 퍼 세크였는데 얘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암페어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기억나요? 언제 배웠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안 했나? 오해법칙 했지? 했었죠? 그치? 기억 안 나? 기억하면 돼? 알겠죠?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능력, 전류의 세기는 뭐다? 도선의 한 단면을 얼마나 전하가 빠르게 통과하실 것이냐. 한마디로 전하의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야. 전자의 빠르기.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전하량을 의미한다. 알겠죠? 기호로 전류는 I고요. 단위는 누구다? 암페어를 사용한다. 알겠죠? 그럼 얘가 저항은 무엇이냐? 어디냐? 전기저항. 그래서 1암페어란 1초 동안 1쿨롱의 전자가 도선의 단면을 통과할 때의 전류의 세기야. 얘다 1암페어란 1초 동안 전자가 몇 개 이동할 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전자가 이동할 때를 우리는 1암페어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해.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잘 들어. 이게 경이거든요. 경. 오케이? 1암페어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지? 그럼 우리는 뭐야? 즉사야. 알겠죠? 됐어요? 0.1A 전류가 흘러도 즉사예요. 알겠죠? 그만큼 전류가 빠르게 흐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전기저항은 뭐냐? 자, 얘들아, 전기저항을 기호로 우리는 뭐라 부르냐?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기저항을 R이라고 표현하고 저항의 단위가 누구였어? 저항의 단위는 옴이었지.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 안 나나? 알았어? 자, 얘들아, 이 저항이 왜 생기냐면 자, 얘들아 봐봐.
플러스 원자핵이 있잖아. 이 원자핵은 무거워서 이동할 수 없지.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다가 이 원자핵과 뭐해? 충돌하겠죠. 얘가 원자핵과 충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엇이야? 전하의 흐름을 뭐해? 방해하는 거지. 그치? 즉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을 우리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저항의 크기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졌냐면 중학교 때 했어. 자, 당연히 도선의 길이가 어떨수록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된다? 커지지. 기억나요? 자, 두 번째, 단면적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해가?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나무 토막과 구리 도선이 있어. 오케이? 그럼 길이도 똑같고요. 단면적도 똑같아. 저항 똑같을까? 다르지? 아, 그러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비저항로라고 표현을 해. 비저항로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 물질의 특성. 한마디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얘는 똑같아요. 서로 다른 물질일 경우에는 얘가 어때? 달라지겠지. 이해가? 근데 얘는 거의 의미 없어요. 어차피 같은 종류의 도선을 따지게 되면 도선의 길이와 비례하고요. 저항은 단면적과 반비례한다는 거. 이해가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자, 저항의 크기는 누구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자, 그럼 오메 법칙이란 뭐냐? 오메 법칙이란 자, 이거 배웠지? 자, 너희들 거속시랑 이거는 죽어도 안 까먹더라. 그지? 자, 누구야? V는 I, R.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치?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그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그죠? 오메 법칙이 뭐냐? V는 IR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누구다? 오메 법칙이다. 자, 이거야. 얘들아, 저항이 변하지 않아. 저항이 똑같아. 당연히 전압이 클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이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압이니까. 아,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얘들아, 전류가 일정할 때 무조건이야. 똑같아. 다리를 건너면 비례야.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반비례야. 봐봐.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해가? 그럼 애들 이걸 찾다가 그럼 선생님, 전압이 세지면 저항이 커지네요? 그럼 저항은 전압에 따라서 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어. 저항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는 누구에 따라서만 변해? 얘네에 따라서만 변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류가 일정할 때는 저항이 높은 쪽이 높은 전압이 걸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저항의 크기는 얘네 둘에 따라서만 밖에 안 변해. 전압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류가 일정할 땐 저항이 클수록 높은 전압이 걸린다. 저항이 낮은 녀석이면 전압이 낮게 걸린다. 이해가요? 됐어? 자, 마지막. 그럼 전압이 일정할 때 얘네들은 다리 안 건너지. 그지? 그럼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됐어요? 당연히 저항이 크면 방해하는 녀석이 많으니까 빠르게 흐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해가? 이게 오메 법칙이라고. 괜찮아? 언제 배운 거다? 중학교 때 배운 거다. 물론 기억 잘 안 나겠지? 자, 이것도 역시 언제 배운 거다? 중학교 때 배운 거다. 자, 소비전력. 자, 소비전력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자,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전기에너지. 얘들아, 전기에너지가 뭐냐면 전기에너지는 얘들아, 이거 전기장 아니야 이제. 여기서 E는 누구야? 에너지예요. 알겠죠?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 뭐 할 수 있냐? 일을 할 수 있지. 전구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면 어떤 일을 해? 빛이 나오는 일을 하잖아. 그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꽂으면 뭐해? 돌아가죠. 일을 할 수 있다. 이해가? 오케이? 그럼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전기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전기에너지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르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래서 VIT가 바로 전기에너지예요. 오케이? 됐어요? 물론 여기 T는요, 단위가 초야. 당연히 1초 동안 전류가 흐를 때와 10초 동안 전류가 흐를 때 중에 누가 더 많은 일을 해? 10초 동안 흐를 때가 더 많은 일을 하겠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전력이란 뭐냐? 자, 소비전력. 소비전력을 우린 영어로 파워라고 이야기하고요. P라고 표현합니다. 파워. 오케이? 그럼 소비전력이란 뭐냐? 어떤 전자제품이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소비 전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소비 전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되는 시간이었지. 맞아? 그치? 그럼 얘의 약분되면 되니까 소비 전력은 누구야?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야. 이해가? 단위는 뭘 사용하냐?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는데 이해가? 그럼 10와트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10와트란 이 전구는 1초 동안 몇 줄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 바로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라는 소리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와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가 전기 에너지잖아. 에너지의 단위가 누구였어? 줄이었지. 이해가요? 그치? 그러면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에서 줄 퍼 세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와트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0와트란 1초 동안 누구냐? 이 전구 같은 경우는 몇 와트? 몇 줄?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소리예요. 얘들아 이해 가지? 그지? 나머지 공식은 어디서 나오냐? 얘들아 V는 IR이잖아. V는 IR이죠? 오메곱지? 그죠? 그럼 여기다가 IR 집어넣으면 자 V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I 제곱 I 되겠지? 이해가요? 그럼 여러 가지 되겠죠? 요 녀석 I 제곱 R 그치? 그 다음에 I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으면 I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됐어? 그게 어렵지 않지? 소비 전력이란 뭐다? 자, 얘를 사용한다.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어떤 전자제품이. 그럼 얘들아 이 전력량은 솔직히 비상교과서만 있는데 선생님 설명할게. 자, 전력량을 우리는 W라고 표현하는데 또 헷갈리지? W 얘는 와트야. 알겠죠?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야. 근데 전력량의 기호는 W예요. 라지 W. 오케이? 그럼 전력량이란 뭐냐? 전력을 사용한 양이거든. 오케이? 자, 얘는 뭐 할 때 사용하냐면 자, 너희들 전기요금 있지? 전기요금 있잖아.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력량이에요. 전력량이란 뭐냐? 전력을 사용한 양으로서 전력 곱하기 바로 누구다? 시간이야. 얘 시간이야. 초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뭐라고 불러? 와트시라고 표현해. 와트시라고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소비 전력이 10와트인 녀석을 10시간 동안 사용하면 총 사용한 전력의 양은 몇 와트시가 되는 거야? 100와트시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얘를 이용해서 전기 요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만 두세요. 그냥 비상교과서에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설명한 거니까. 자, 오늘의 핵심 여기입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혼합 연결. 자, 오늘의 핵심은 여기인데 어렵진 않아. 자, 여러분 직렬 연결, 혼합 연결, 병렬 연결이 원래 선생님 때는 언제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선생님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단원 때문에 중2의 선생님 그 어린 마음에 어린 애들이 과학을 너무너무 싫어했어. 올 계산 문제거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올 계산 문제예요. 그러다가 얘가 어디로 갔냐면 선생님 그 강사 초반 때 얘가 어디로 갔냐면 그때 당시에 공통과학이었어. 공통과학으로 넘어갔어요. 고1 때 배우는. 그러니까 애들이 고1 때 과학을 너무 못해 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지금 너희들 선배들이지? 선배들은 물리 2로 갔어요. 물리 2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거야. 다시 내려온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어렵지 않아. 겁나 쉬워요. 얘들아, 직렬이란 뭐냐면 자, 얘를 우리는 저항이다라고 표현하거든. 직렬이란 뭐냐면 저항을 일자로 연결한 게 바로 직렬 연결이에요. 오케이? 그럼 병렬 연결이란 뭐냐? 저항을 세로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병렬 연결이다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자, 일단 무조건 기억해둬야 될 거, 꼭 기억해둬야 될 거. 자, 직렬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야. 얘들아 봐봐. 얘는 도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의 색이나 자, 저항 1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나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무조건이야. 무조건. 직렬 연결은 자 전체 전류의 세기나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모두 어떻다? 모두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해요. 자, 직렬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그럼 얘들아, 오메 법칙은 뭐냐? V는 IR이었잖아. 오메 법칙이죠?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전류가 똑같아. 그러면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는 거지. 한마디로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어떻게 걸린다? 크게 걸린다는 소리야. 이해 가나요? 자, 지금부터 숫자로 넣어서 보여줄게. 자, 얘들아 봐봐. 여기 저항이 1옴이야. 여기 저항이 2옴이야. 여기 전압이 6V예요. 자,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너희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둬야 될 것. 자, 전체 전류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수록 도선의 길이 어떻게 되냐? 도선의 길이 길어지지. 이해가? 얘들아, 아까 얘기했죠? 전기의 저항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면적과 반비례하고요. 도선의 길이와 비례하는데, 그치?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체 저항은 어떨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어. 이해가? 그럼 두 번째 기억해둬야 될 것.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요, 커질 수밖에 없어. 저항을 연결한 수만큼 저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도선의 저항이 1옴이야. 두 번째 저항의 저항이 2옴이라면 전체 저항은 몇 옴이야? 3옴이 되겠지. 이해가요? 맞아? 괜찮지? 그럼 전체 전압이 지금 몇 볼트냐면 얘들아, 전체 전압 몇 볼트니? 6볼트지. 맞지? 그럼 전체 전류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얘들아, V는 IR이었지? V는 IR. 전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지. 맞아? 그럼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몇 암페어야? 2암페어야, 2암페어. 괜찮아? 한마디로 이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가 2암페어라고. 이해가? 그럼 봐봐. 그럼 얘가 2암페어니까 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어때? 똑같지? 맞아?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암페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암페어일 수밖에 없어. 맞아? 괜찮지? 그럼 이제 전압 구해볼게. 일단 전압 구해볼게. 자, 봐봐. 전압은 어떻게 구해? 전류 곱하기 저항이지. 맞아? 괜찮지? 그럼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 여기 몇 볼트야? 2볼트 나오죠? 맞니? 역시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 몇 볼트야? 4볼트 나오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지금 봐봐. 저항이 크니까 전압이 어떻게 걸려? 높게 걸리지. 맞아?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어떻게 걸린다? 크게 걸린다. 오메 법칙 성립하지. 이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전체 전압 6볼트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어떻다? 무조건 같습니다. 알겠죠? 몇 볼트?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죠? 맞아요? 그러면 직렬 연결에서 너희들 꼭 기억해둬야 될 거는, 자, 이 회로도 직렬 연결에서 전체 전류의 세기는, 이해가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얼마만큼? 얘네들을 연결한 것만큼 커진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오메 법칙에서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높게 걸린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전압은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는 거. 이해가? 이게 직렬 연결 끝이야. 어렵니? 어려워요? 괜찮아? 자, 이제 병렬 연결 보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도 쉬워. 자, 물리추에서 내려온 단원이야, 여기. 알겠죠? 이게 혼합 연결이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얘들아, 봐봐. 얘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에서 너희들 꼭 기억해둬야 될 것. 자, 한 가지야. 자, 누구다? 자, 얘는 전류가 같았지. 자, 여기다 봐봐. 여기에 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가 전위가 높고요. 여기가 낮아. 이해가? 전위차. 자, 얘를 봐봐. 전체 전위차나 각 저항에 걸리는 전위차가 전위차나 모두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둬. 아, 그럼 너희들 기억해둬. 자, 여기 봐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병렬 연결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잘 들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도선의 단면적이 어때? 두꺼워지지. 이해가? 아, 그럼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이해가요? 얘들아,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어떤 전기야? 병렬 연결이지. 이해가? 얘들아, 직렬 연결은 얘 하나만 끊어주면 얘가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없지? 다 꺼져 버려. 자, 봐봐. 너희들 같은 경우 집에서 너희들 방 불을 딱 끈다고 해서 집 전체에 불이 다 나가요? 아니잖아. 그치? 그 병렬 연결은 여기가 끊어지면 여기 위쪽으로 전류 흐르잖아. 자, 봐봐. 여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여기 저항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안 변한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너희들 방 불을 키든 끄든 안방 불의 밝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이유가 병렬 연결이기 때문이야. 이해가요? 됐어? 근데 봐봐. 가정에서 쓰는 전기단 제품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 어떻게 돼? 전체 집안의 저항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이해가? 맞죠? 그런데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얘네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 커지지. 이해가? 그럼 전체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멀티탭에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꽂아놓게 되면 어때?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 그럼 자 봐봐. 아,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외워야 된다. 전체 저항의 역수는 중요하다. 전체 저항의 역수는요. 각 저항의 누구의 합과 같다? 역수의 합과 같다. 라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보여줄게. 자, 숫자 넣어서 선생님 잠깐 보여줄게.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봐봐. 아우, 아파. 자, 얘가 6V라고 하자. 귀찮다. 알겠죠? 됐죠? 얘가 2옴이라고 할게. 얘가 4옴. 4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1옴이라고 하자. 1옴, 2옴이라고 하자. 1옴, 2옴이라고 할게. 얘다 병렬 연결이네요. 자, 누가 같아? 전압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아,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야? 6볼트야.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역시 몇 볼트야? 6볼트예요. 자, 이제 전류의 세기 한번 구해봅시다. 얘다 전체 자, 얘다 봐봐. V는 누구였어? R이었지. 맞지?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지. 봐봐. 저항분의 전압 몇 암페어의 전류 걸려? 6암페어의 전류가 걸리지. 맞아? 자, 저항분의 전압이지. 몇 암페어의 전류가 걸려? 3암페어의 전류가 걸리죠. 맞아요? 자, 일단 지금 여기 봐봐. 봐봐. 전압이 일정하지. 오메 법칙 이거야.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맞아? 자, 봐봐. 저항이 1대2야. 그치? 그럼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지. 그치? 그럼 전류는 몇 대 몇이야? 2대1이 되는 거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네. 오메 법칙 성립하지. 이해가? 자, 전체 저항 한번 구해볼게. 자, 이거 봐봐. 자, 전체 저항분의 역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몇이야? 2분의 3이지. 맞아? 그러면 전체 저항은 몇이야? 3분의 2옴이야. 역수니까. 이해가? 자, 봐봐.
얘네들보다 저항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이해가? 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더니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잖아. 그러니까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고. 이해가? 자, 봐봐. 그럼 얘다 전체 전압은 몇 볼트야? 6볼트지. 맞죠? 그럼 전체 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얘다 전체 전류 어떻게 구해? 전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 그지? 그 저항분의 전압해주면 몇 암페어야? 9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죠. 이해 갑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 6암페어, 여기 3암페어지. 맞아? 그럼 얘네들이 한 곳에 모이면 여기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9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해가? 그럼 병렬 연결해서 세 번째,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지? 괜찮니? 얘다 나랑 끝에? 오케이? 괜찮지? 자, 넘길게요.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지금 뭐냐? 자, 이게 진열 연결이고요. 이게 어떤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이해가? 자, 직렬 연결했더니 얘가 전류세가 전부 다 어때? 같지? 그지? 그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어때요? 똑같지? 맞아? 얘다 V는 IR에서 봐봐. V는 IR에서 전류가 같을 때 그치?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높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전압이 얘가 높다는 소리는 B의 저항이 A의 저항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소리지. 이해가? 자, 일단 병렬 연결 보자. 전압이 어떠냐? 똑같이. 그죠? 전압이 똑같아요. 병렬을 연결했더니. 그죠? 그러면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는 얘고요. B에 흐르는 전류는 얘야. 그지? 근데 전체 전류는 얘네들의 합과 어때? 똑같은 거지. 자, 또 하나.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맞아? 그러면 A와 B 중에 전류 누가 더 많이 흘러? A 쪽에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네.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소리는 A가 저항이 어떻다? 더 작다는 소리죠. 이해가? A가 저항이 작고요. B가 저항이 어떻다? 크다라는 소리겠지. 이해가? 자, 뭐 그런 실험이고 보이는 실험이고요. 위에 아까 설명했던 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안전한 전기 사용.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너희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사용하는 전구죠? 얘는 전구 하나가 나가면 전구 싹 다 어떻게 돼? 싹 다 꺼집니다. 그치? 왜? 얘네들 전부 다 어떤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실생활에서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죠. 가정에서 쓰는 전기들 얘네들은요 전부 다 어떤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에요. 그치?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기구에 모두 어떤 전압이 걸려? 같은 전압이 걸리지. 그치? 그래서 기구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른 녀석이 끊어지더라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문제는 얘 연결하는 양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전체 허용 전류는 어떻게 돼? 더 많아지겠지. 이해가?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탭도 역시 어떤 전구야? 병렬 연결이죠. 그치? 근데 얘는 어떤 연결이냐? 얘 딱 끄면 어떻게 돼? 다 꺼져버리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연결이야? 얘는 직렬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네온사인 봐봐. 자, 네온사인도 너희 고장난 네온사인을 보면 글자 하나가 딱 나갔어. 나머지 글자 어때? 살아있지? 살아있다는 소리는 이 글자들이 모두 어떤 연결이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 다른 녀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자, 여기 봐봐. 자, 과부하면에서 화재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는 누가 있다? 퓨즈와 누전 차단기. 이 누전 차단기 안에 퓨즈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냐면 얘다 가전제품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단면적이 두꺼워지잖아. 그치?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죠? 그럼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 열이 발생하면 뭐가 돼? 화재의 위험성이 있지. 그치? 그럼 일정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 끊어지면서 얘는 직렬 연결이에요.
얘가 끊어지면서 집안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해줘?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그게 바로 퓨즈 누전 차단기야.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퓨즈 유리관 안에 전선이 끊어져서 얘 직렬 연결된 전선이에요. 얘가 끊어져서 회로 전체에 전류를 어떻게 한다? 차단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누전 차단기는 가정 내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스위치가 열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 막아주는 게 누전 차단기고요. 어차피 비슷합니다. 알겠죠? 넘길게요. 자, 넘겨보면 요거부터 뒷장 136쪽.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먼저. 자, 보자. 자, 일단 V는 IR 딱 쓰고 시작한 거야. V는 IR. 오매복치. 알겠죠? 무조건. 자, 일단 전체 저항부터 구하자. 자, 전체 저항은 이해가요? 직렬 연결이지? 그지? 자, 1 더하기 2니까 몇 옴? 3옴. 그죠? 자, 전체 전압은 몇 볼트? 6볼트. 6볼트.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 2암페어. 괜찮지?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누가 같다? 전류의 세기 같다. 여기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2암페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2암페어.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 그치? 그럼 저항이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전압도 몇 대 몇이야? 1대 2겠지. 그럼 바로 나가야 돼. 여기 2V, 여기 4V. 그지? 왜? 6V를 1대 2로 나눈 거니까. 진짜 맞는지 보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지. 그지? 자, 전류 곱하기 전압. 저항 몇 볼트? 2V고요. 그지? 자, 전류 곱하기 저항 몇 볼트? 4V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네들 더하면 몇 볼트야? 6볼트 전체 전압 나오네요. 괜찮니? 어렵지 않지? 자, 이제 병렬 연결 볼게. 자, 병렬 연결 봅시다. 자, 물론 얘들아 합성 저항 구하고 다 해서 해도 돼. 근데 귀찮아. 얘들아 병렬 연결 딱 보는 순간 누가 같다? 전압이 같다. 맞지? 전체 전압이 몇 볼트야? 6볼트죠. 그죠? 그럼 여기 몇 볼트? 전압이 6볼트. 여기 전압이 몇 볼트? 6볼트. 그럼 전류 한번 찾아볼까? 전류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 흐르는 전류.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6A. 여기 흐르는 전류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3A. 맞지? 그죠? 그럼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 9A. 9A. 거꾸로 할 거야, 선생님 지금. 자, 전체 전압 몇 볼트? 6볼트. 그럼 전체 저항은, 얘들아, 전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지. 맞아?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전압이니까 몇이야? 9분의 6이지? 9분의 6이면 몇이야? 3분의 2옴인가? 그죠? 3분의 2옴. 자, 확인해보자. 3분의 2옴이지? 자, 얘들아, 병렬 연결에서의 전체 저항은 전체 저항분의 1은 각 저항의 역수협과 같이, 맞지? 그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이겠죠? 그럼 전체 저항은 역수니까 몇이야? 3분의 2옴 나온 거지. 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괜찮니? 자, 넘깁시다. 자, 이제 혼합 연결이야. 세 번째. 관영아, 지금 몇 시니? 44분? 50분 넘으면 얘기해줘. 알겠지? 자, 얘들아, 이거 봐봐. 혼합 연결. 44분? 자, 이거 혼합 연결까지 하고 선생님 쉬었다 할게요. 시윤아? 괜찮아? 졸려? 자, 얘들아, 이거 봐봐. 혼합 연결이야. 혼합 연결이 뭐냐면 병렬과 직렬이 어떻게 돼 있어? 섞여져 있지. 맞아? 그럼 얘는 무조건이야. 자, 얘들아, 봐봐. 얘를 하나로 합성해. 알겠죠? 하나로 합성하면 이런 회로도가 만들어지겠지.
됐니? 자, 당연히 얘는 몇 옴이야? 1옴이죠? 이 저항이 C야. 그죠? 그럼 얘가 바로 뭐야? A 플러스 B지. 그지? 자, 전체 저항 구합시다. 병렬 연결이죠? 맞아? 그럼 병렬 연결은 전체 저항분의 1을 역수약과 같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죠? 얘 몇이냐? 6분의 3, 2분의 1이지? 2분의 1이고요. 그럼 전체 저항은 몇 옴이야? 2옴이 되겠지. 아, 여기 2옴이네. 맞아? 그럼 얘네들 직렬 연결이잖아. 그치? 아, 그럼 전체 저항은 몇 옴이야? 야, 아예 원하고 헷갈리니까. 전체 저항은 몇 옴이야? 3옴이 되겠지. 맞아요? 자, 전체 전압은 몇 볼트? 6볼트. 맞지? 자, 그럼 V는 IR이니까. 자, 전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몇 암페어? 2암페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럼 봐봐. 아,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직렬 연결이니까 2암페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2암페어. 괜찮니? 납득돼? 자, 두 번째. 자,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 몇 볼트? 2볼트. 그치?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 4볼트. V는 IR이니까. 자, 이제 원래대로 돌리자. 잡아. 아, 그럼 여기 몇 볼트? 여기 4볼트. 여기 몇 볼트? 4볼트죠. 전압이 똑같잖아. 이해가? 이제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3분의 4 암페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6분의 4니까 3분의 2 암페어가 되겠죠.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더하면 몇 암페어가 나오는 거야? 2 암페어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아, 그러면 A, B, C에 걸리는 전압, 전류 다 구했지. 이해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납득 되니 안 되니? 이해 가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아우, 좋은 거 있네. 자, 얘가 좀 고난도.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으면 너희들 회로를 좀 바꿀 줄 알아야 돼. 아우, 더워. 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얘들아,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여기서 전류가 한번 꺾이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역시, 여기서 또 한번 전류가 이렇게 꺾이지? 맞아, 안 맞아? 맞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얘들아, 지금부터 봐봐. 보여줄게. 일단 여기서 꺾였다는 소리는 얘네 둘은 어떤 연결이야? 병렬 연결. 병렬 연결. 이해가? 그런데 이 두 개의 전류는 결국 여기서부터 왔지. 맞아? 그럼 얘와 얘네 둘의 합은 어떤 연결이야? 직렬 연결. 됐어요? 자, 또 여기서 꺾였다는 소리는 이쪽 전체와 이 녀석은 어떤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지. 이해가? 그래서 회로들을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좀 고난도입니다 이거. 알겠죠? 자, 넘어갈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 문제 좀 어려운 문제거든. 자, 요거 하고 선생님 실력 앞쪽 실력 업문제랑 뒤쪽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요. 오늘 여기 테스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